네, 반갑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친숙한 화면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고 났더니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2.25, 나스닥은 마이너스 3% 하락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하락할 만한 이유가 있나 생각될 정도인데, 자, 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스 실시간 검색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난리가 나 있겠죠. 글로벌 소매 긴축 악화의 하락세를 보였다. 애플은 4.69%나 하락했다. 아래 공포, 아래 공포가 이제 경기 침체죠. 이것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가 폭삭 내려앉았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책임론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내용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경제에서 나온 뉴스를 먼저 보시면 크게 밀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죠. 기준금리를 일단 올렸다는 거 첫 번째 나온 이야기겠죠. 0.5% 인상,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대신에 방향 전환이 아니고 일정한 속도로 금리를 상당히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 한번 봅시다. 지난 10일로 끝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 명 감소했다. 야, 이게 또 감소했어? 네. 그러면 고용이 좋아진 거네요. 고용이 좋아지면은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아지게 되면 일단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더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매 판매는 어땠어요? 0.6% 감소했다. 소비가 줄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10월달에 1.3%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던 소비가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그래요. 이거는 조금 부담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고용은 좋아졌는데 소비는 감소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가요? 내년도 상반기 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은 차지하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소식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더 키웠다. 이렇게 지금 키워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보면, 자, 금리를 올렸어. 금리를 올렸고, 이제 추후에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약간 실망했어요. 실망했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경기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인가 싶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내용들이었고,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되는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좋아졌어.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건 뭐야,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다가 갑자기 소비로 넘어가니까 소비가 또 감소를 했어요. 소비를 감소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 경기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약간 부담스럽다. 경기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되면은 소비도 줄고 소매 판매도 줄고 하락으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나오는데 금리는 계속 올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빠진 거죠. 네, 그래서 기술주들 입장에서는 판매도 잘 안 되고 실적도 안 좋은데 니들 금리 계속 올릴 거냐?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밀려버리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국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정도인 모습인 것 같고요.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 경기 침체라는 부분들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가 나온다는 건 경기 지표가 부진하다 어쩌다 얘기 나오지만,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경기 침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기업들이 완전히 잠겨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침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뭔가 조치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기 침체 나오는 것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 그것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미국 만기일입니다. 미국 선물 만기일이라서, 이 만기일 지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나온 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네, 추가 하락을 만들어낼 만한 부분이겠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죠. 시중 상위 종목들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특별하게 이제 그 골고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겟팅된 종목들이 떨어진 거고 지수는 그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개별 주선도 잘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 근데 지수는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이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황은 일단 오전에 떨어져서 시작하겠죠. 제법 많이 빠질 수도 있겠어요. 이쯤 되면은 61선 근처까지 밀고 확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지 반등을 얼만큼 해줄 것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부터 시작부터 별로 안 빠지네. 미국은 많이 빠졌는데 우리 안 빠졌네.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빠져서 시작해가지고 끌어올려주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네 너무 서두르고 뭐 이렇게 막 밑에서 막 주워 담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회복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지켜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둘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시장이니까요. 시장의 방향, 시장의 움직임 이런 것들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시도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다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말에 주가를 반등시켜가지고 마무리시켜준다라면 이제 휴일 보내면서 다음 주 산타랠리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산타랠리 다 끝났다 하면서 사람들 이제 매 발톱에 찢긴 산타. 이건 너무 무섭다. 그죠? 매 발톱에 찢긴 산타. 이런 건 너무 무서운데. 네, 그 산타랠리 뭐 다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다음 주에 올라가면 산타랠리 온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그런 거에 대한 희망을 너무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특별한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면 이제 파월 못 믿겠다, 뭐 이렇게 주가 떨어진다, 뭐 등등에 대한 얘기고요.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주당 0.02주 배정하는 무상증자 0.02주면 거의 차이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겠고 100주 있으면 2주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의미 없는 부분일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죠? LG화학, 통풍신약 네, 통풍치료제 후보 물질을 중국 바이오 기업에 수출하면서 LG화학은 우리가 계속 바이오 쪽이 아니라 저거 보는 거 아니야? 화학 아니면은 케미컬 아니면은 저거죠. 그 2차전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뜬금없는 바이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뉴스를 한번 봅시다. 그래도 뭔지 한번 보자. 통풍 치료제 후보 물질을 중국 바이오 기업에 수출하면서 등등등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물론 요쪽 부분도 뭔가 이제 해볼 만한 이슈가 될 수는 있겠다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거 가지고서 뭐 대단한 그런 뭐 어떤 입지나 이런 걸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갑자기 이제 뭐 통풍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게 보다도 얘는 뭐 주력 파이프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얼마나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보면 기술 수출을 하게 된 거고 네, 중국 지역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어쩌고 해서 이전하겠다. 1200억이네요. 1200억 총 계약 규모가. 그 다음에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은 1000만 달러 130억 원. 적은 수치는 아니죠. 네. 적은 수치 아닌데 그 다음에 상업 성과에 따라서 8,500만 달러 이 기술료를 받게 된다. 로열티도 받는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1200억 달러다 이거죠. 1200억 달러. 그 다음에 로열티 별도고. 네, 다 이제 성공하게 됐을 경우에. 근데 보통 예전에 한미약품이나 이런데 기술 수출할 때 보면 1조 원 이렇게 터지는 거 보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종목을 네, 끌고 올라가는 중요한 이슈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게 있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한행컴퍼니가 K카를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네. K카 매각이면은 네, 이 M&A 이슈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행컴퍼니가 보유한 K카 지분은 72%. 이거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그러면서 이제 매각이 된다. SK로부터 SK엔카 직영사업부를 인수한 후 사명을 K카로 바꿨다. 그죠? 맞아요. 이게 넘어갔었어. 그리고 당시 거래 규모가 2200억인데 이거를 지금 네, 5000억을 판다. 이제 2배 남는 장사네요. 네, 그래서 어디로 파는 거야? 네,
어디를 팔지는 아직 모르는가 보네. 그죠? 네, 일단은 K카 매출이 7천억대. 영업이익은 576억. 뭐, 지금 보면 이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K카가 많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글쎄, 네, 지금 매각 주관사의 골드만삭스를 지정했고, 이렇게 되면은 K카의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됐다고 하더라도, 네, 충분히 이제 기대감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팔려가는 입장이면은, 네, 주가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LG에너지솔루션 블랙홀의 올해 IPO 85% 급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막 자금을 빨아들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빨아들이면, 네, IPO 기업 공개, 즉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었다. 오늘 돈이 돌지 않아서 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IPO 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들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투자하게 되시면 별로 좋은 소식들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하나그룹이 오늘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체결한다. 이거는 이미 재료가 끝난 내용이니까 신경 쓸 거 없겠고요. 뭐 전부 다 오늘은 그 주가 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지 뭐 특별하게 네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또 이런 거 있네요. 고공행진 배터리주 약발 다 했나?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거 이거 한번 더 볼까요? 네. 배터리주에 대한 이런 좀 우려 섞인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뭐 코스닥 쪽에 에코프로비움 LNF도 마찬가지, SDI 오늘 보니까 테슬라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안 좋게 나오겠죠. 뭐 이제 얘네들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 좀 떨어지면서 이제 이 물갈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때는 이런 것들이 기회로 될 수가 있어요. 즉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다, 어떤 변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막 변화를 막 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못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갈아치우는 그 효과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배터리가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받으려면 시간을 두고서 계속 횡보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싫어. 나 주가가 좀 떨어졌다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보셔야 되겠죠.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배터리는 아무튼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자를 할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아직도 배터리주에 네 너무 이제 막 목매달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좋은 건 없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조정의 막바지인 줄 알았더니 찬물.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끝난 줄 알았으면 또 갔다가 끌어내리고 또 갔다 끌어내리고 좀 올라갈만 하면 또 끌어내리고 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니까 바닥이 더럽다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뉴스가 전부 다 뭐 그냥 그죠? 전부 다 매파 파월, 경기 침체, 뭐 큰일 났다, 힘들다, 죽었다, 뭐 그런 얘기들만 있어서 네 답답한 부분이네요. 지금 경기 위축에 대한 경기가 이제 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온다. 아래 공포, 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리세션이라든가요. 뭐 하여튼 뭐 그 아래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 지표도 나쁘다. 경제 지표 나쁘면은 오히려 금리 올리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나쁘다 해가지고 주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되게 좀 말이 안 되지만 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또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냥 좀 편안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기 방향성 이거 이번 주까지 그냥 봐야 돼요. 네, 만기일 지나가는 거 모습 확인하면서 만기일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오늘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만기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보고요. 미국장이 주말에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하기 쉬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는 이런 나스닥이든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 네,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네,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요. 네, 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부담감 이런 것들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아래쪽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래쪽 지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튀어 올라갈 모습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오늘 오전, 네, 일단 떨어져서 시작하게 되면 바로 치고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수급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밑에서 떨어졌을 때 싸게 살려고 하는 움직임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런 거 보면 금융투자가 어제 매도한 거, 와, 얘네들, 이제 조정에 대한 냄새도 잘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네. 자, 아무튼 오늘, 네, 오전에 좀 떨어져서 시작해서 61선 지지를 받든 뭐 중간에 지지 받든지 간에 떨어져 시작해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를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 흐름도 보면서 장중 시황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화이팅 힘내시고요. 아침에 무섭다 그러면 덮어놓고 일단은 네, 오후에 상황 다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달려들지 마시고요. 천천히 관망하면서 천천히 시장 상황 보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뉴스가 특별한 거 없고요. 네, 그냥 뭐 미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런 것들 이제 참고만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